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반장선거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열띤 웅변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후보자도 있고요. 또 긴장된 표정으로 한 표를 던지는 친구들까지 각자 저마다의 풍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행하는 선거는 학생의 자치 활동과 또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대표적인 그리고 중심적인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와 또 미래의 유권자들의 성장을 위한 학교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선거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거에서 임원들을 뽑고 임원들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학교에서 평소에 성실한지 또는 후보자가 학교 일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지 등 후보자의 자질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자신과 친한 친구를 찍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이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선거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선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김봉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수택고등학교 승지용 선생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투표를 하는 걸 선거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학교에도 분명히 선거철이 존재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통 언제를 선거철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항상 새 학년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네, 뭐죠? 과연 담임 선생이 누가 될 것인가?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학급 임원 선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교 임원 선거. 네.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보통 선거철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학교의 선거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반장 선거. 이 부분이 먼저 생각이 될 텐데 그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선거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선거들이 있죠? 학생 자치 활동하고 학부모 참여 부분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 임원 선거를 통해서 학급 회장 또 부회장을 선출을 하고요. 학생 자치회 선거,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학생회장 또 부회장을 뽑습니다. 또 학부모 참여 쪽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학부모회 총회를 통해서 학부모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 학부모회를 구성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 감사, 대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요. 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또 교원위원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을 위한 선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학부모까지 선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교과서로 텍스트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로 나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 모두 이제 학교가 어떻게 하면 더 학교 생활이 좋을지, 학교에 굳이 말하면 전통, 미래, 학교 생활의 장점, 단점 여러 가지들 이제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아무래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후보자의 자질, 그다음에 공약 이런 것도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소통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이제 선거라는 하나의 행사겠지만 정치 행위고 또 그렇게 정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를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훗날 사회에 나가서 또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하나씩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학교 선거의 중요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를 뽑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선거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요한 교과 시간에도 선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회과에서는 뭐 투표의 중요성이라든지 투표 과정이라든지 선거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국어과에서는 뭐 공약에 뭐 보고 판단한다든지 공약의 중요성을 어떤 실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선거가 치러지는지 그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요즘 치열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직접 학생들이 옆에서 보시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친구 이런 면이 있었네, 뭐 혹은 이 친구 나중에 크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학교에서의 그런 선거 분위기도 사실 말씀처럼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후보자로 나서는 학생들은 자기의 공약을 세우고 또 조직을 마련해야겠죠. 자기 선거 운동원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모으고 또 선거 홍보에 쓸 피켓들도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기호 몇 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등교길에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굉장히 지지를 호소하고요. 또 점심 시간이라든가 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여러 반을 돌면서 자신의 공약이라든가 소견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요. 가끔 과열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선거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당당한 선거, 공정한 선거에 대한 그런 의식이 높아지고 선거 규정도 나름 잘 지키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학생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학교 활동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뭐 축제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급식 메뉴를 또 선택해서 또 고를 수 있거나 축제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문화를 또 일구어가는, 그래서 결국 학교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획부터 그 결과 반영까지 어떻게 보면 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친한 친구라서 뽑아줄 때도 있었고, 나한테 햄버거 하나 사준 친구 뽑아줄 때도 있었고, 사실 그랬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중학교 때 네. 학교 재단에서 흰우유밖에 없었어요. 흰우유만 있었는데 그때 딸기 우유를 공급하겠다라고 내걸어서 혹하네요. 예, 엄청 반항을 일으켰고 모든 이슈, 모든 후보자를, 다른 경쟁자들 다 제치고 진짜 당선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아마 어린 시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실 텐데, 요즘은 또 학생들이 또 그런 거에 흔들리는지, 학생들의 표심은 또 어디에 집중이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최근 그 중앙선관위 연구 용역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학생들이 지킬 수 없는 뭐 공약을 남발하거나 아니면 뭐 또 가즈가 뭐 햄버거 같은 간식을 사주고 뭐 게임 아이템을 주고 이런 향응이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는 제공하고, 뭐 유권자가 또 이제 학생들이지만 후보자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점, 뭐 그런 거, 또 일반 우리 뭐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는 그런 과열된 선거 양상을 조금 모방한다는 거, 아까 뭐 이렇게 등교 시간에 막 외치고 하는 게 가끔은 좀 과열돼서 막 목청이 막 올라가고 서로 그럴 때도 있는 사례를 아마 신문이나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면에 또 나랑 상관없는 선거에 관해서 전혀 이제 관심 없는 무관심한 학생들도 있고, 이런 점이 좀 꼽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약적인 차원에서도 뭐 사랑으로 유지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가장 뭐, 어렵네요. 정책이 없는 아니면 뭐 점심시간 늘리겠다, 학교 시설을 교체하겠다, 학생회에서 할 수 없는 공약들이 있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좀 이렇게 꼽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주의의 선거가 보여지는 추세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추세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학교 선거 규정이 공직선거법처럼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런 규정도 이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죠, 사실은.
뭐 학생들이 선거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약이라든지 뭐 소견 발표라든지 당연스럽게 학생들에 대한 뭐 인기 이런 것이 있겠죠. 이제 문제는 학생들의 인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고학년이 갈수록 그 학생들의 어떤 인기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뭐 현재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무슨 이벤트 회사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관에 가서 대형 프로필 사진 같은 그런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과열되는 양상 그리고 어른들의 그 안 좋은 선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꼭 성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안 좋은 점을 아이들이 답습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선거의 아쉬운 부분들 하나하나 또 고쳐 나가다 보면은 또 한 번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예전보다는 지금의 학교 선거가 굉장히 체계화됐다. 이거는 또 확실한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학교 선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절차가 밟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자치회 선거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또 받은 다음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선거 규정이라든가 선거일을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는 이런 절차를 또 거쳐서 역할을 하고요. 선거 일정의 전반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후보자들한테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도록 유도하고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유권자니까 학생들이죠. 네. 학생들의 의견을 또 청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보자 소견 발표하고 투표 및 개표 절차도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후보자 소견 발표는 강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강당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소견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소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약 또 소견을 제대로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들을 좀 준비하고 나오는데 네. 진실한 자세로 또 진중하게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면서 자기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당선된 또 학생들한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당선증이 수여가 됩니다.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뭐 거의 대선과 크게 다른 절차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온 게 바로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해서 아마 이 선거 절차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실제로 좀 선거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온라인 투표가 등장하게 된 거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실 비대면 트렌드로 인해서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학교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선거 운동은 후보자가 간략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학급에서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고 또 후보자 소견 발표회 또는 후보자 간 토론회 이런 것들도 방송실에서 사전에 촬영을 하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투표 시작 전에 원격으로 시청할 수 있게 또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SNS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를 또 활용한 이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저희가 원격 수업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격 수업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온라인 선거도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온라인 선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후보자들의 공약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최근에는 K-보팅을 활용한 선거 관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K-보팅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이 K-보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생활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내토 중학교인데요. 후보자들의 연설을 녹화해서 보여주고 또 K-보팅 시스템으로 학생회장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중앙선관위에서 학교 선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지? 뭐 K-보팅은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새로 시작된 건 아니었고요. 수년 전부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거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선거에서도 치러졌고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뭐 PC, 휴대폰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빠르고 투표도 편리하게 그다음에 개표 결과까지 빠르게 집계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정당에서 실시하는 뭐 당내 경선, 그다음에 뭐 조합장, 대학 총장 선거, 뭐 주민 총회 선거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나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최소 한 선거일 10일 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갖게 되고 그 권한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선거 임명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표까지 또 바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짧은 시간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뭐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또 발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굉장히 잘 이렇게 접목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투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삭제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원래 있었던 시스템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더 유용한 네.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할 때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은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학교 선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쪽 방향으로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멀티미디어 기술로 발달해서 온라인 선거는 거의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 세대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선거에서도 온라인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TV 토론과 같은 TV 토론 방식의 상호 토론이라든지 상호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일방향식의 정건 발표만 이렇게 하고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방식을 바꾸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수기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학생들이 판단하는 이러한 과정을 좀 이제는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V 토론까지 도입이 된다면 진정한 대선과 정말 견주어서 뒤처짐이 없는 선거 방식이 아닌가.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몇몇 학교 뭐 뜻 있는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입한 학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학교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구나라는 그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 선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저도 옛날에 생각이 나면서 이 라떼 감성이 막 솟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선거의 풍경이나 절차가 저 때와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변한 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우리 세 분 전문가분들께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조금 욕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뭐 학급회장 선거라든지 뭐 정교회장 선거가 학생들의 이해감을 조성했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도 뭐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부분을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선거의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급 회장이나 전교 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적으로 좀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추상적인 공약을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현장에서도 연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급 회장으로서 또 학생회장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세밀한 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선관위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선거연수원에서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민주주의, 선거의 중요성, 선거의 원칙 이런 이론 강의로 이렇게 좀 주입식으로 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아무래도 실제 뭐 투표 체험, 뭐 후보자가 돼보고 공약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실제 선거 과정과 정말 흡사하게 그 경험을 해서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공직선거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형 그리고 체험형 이런 학습을 이 가능한 뭐 교재,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 대학에 계신 교수님, 학교에 계신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좀 협업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온라인, 뭐 언택트 이런 면에서도 그런 체험형 학습의 그런 빛이 바라지 않도록 같이 함께 더 유지되고 이어져 나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더 이제 깊이 있게 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선생님도 이제 뭐 현장에 있으니까 또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 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그만큼 또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의 중점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교육이 사실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유권자이자 또 현재의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선거 때가 되면 이 학생 유권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 그런 현실이 됐는데요. 선거권 연령이 확대된 만큼 학교 내 선거 교육도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학급 임원 학생들 수는 30명 정도 되는데, 선거 관련 책자는 한 10개 정도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뭐 투표용지를 어떻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지, 이거를 또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자기가 투표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또 안 하겠다라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표준화된 선거 교육안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하고 투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면 너 공부 안 하고 뭐 투표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편견을 가지는 학생은 그런 공부나 해야지 뭐 네네. 이런 인식인 거죠. 선거 연령이 낮아졌다고 해서 일부 정치인들 우려처럼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거나 교사들의 의견에 학생들이 휘둘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의 유권자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선거 연령이 사실 낮아져서 조금 더 빨리 선거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실제로 학교 선거도 하고 이제 진짜 실제 선거를 하는 친구들도 학교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위해서라도 좀 교육이 좀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학교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선거와 함께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국가의 선거를 통해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학교의 선거를 통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운영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교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